네, 머니 칼럼, 요즘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볼까 하고요. 신한금융투자영업부의 곽상준 수석 PB팀장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아마 요즘 시장 보시는 분들은 얇은 유리바닥 위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시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뭐 계약건이 나왔다, 호재거리가 나와도 움직이는 폭은 좀 미미하고요. 좀이라도 안 좋은 네, 거리 있으면은 그냥 또 아래로 급 나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 네. 이렇게 민감한 상황, 이 시장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실까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네, 좋은 표현 하셨는데요. 유리 바닥 위에 서 네. 있다라는 표현이 정말 너무너무 가슴에 아. 와닿습니다. 정말 불안불안하고요. 오늘 정말 황당했던 뉴스 단어는 계엄이라는 단어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마음 놓고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국내 리스크가 계속해서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있었던 특색 있는 하나의 상황들이 있었죠. 수요일 날 보면 기금들이 많이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 그동안의 상황과 상관없이 많이 올랐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역시나 수급이 재료에 앞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상황들도 결국 수급이 잘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 가치 투자자들은 수급에 대해서 좀 무시하면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나 좀 더 효과적인 가치 투자가 되려면 수급에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한 예를 들어보죠. 제가 최근에 한 10년, 20년 전 영상들을 좀 몇 개 본 게 있습니다. 근데 조금 놀랐던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여성들의 눈 화장이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뭐냐면 요즘은 과거처럼 그렇게 아주 강한 화장을 하지 않는데 예전에 보니까 여자들 눈 위가 아주 시커멓게 칠해져 있더라고요. 여성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표현을 좀 이상하게 하는데요. 어쨌든 저의 눈에는 그렇게 너무너무 진하고 너무너무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여성들의 화장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좀 다르죠. 여성의 눈화장이 계속 시대마다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어느 때는 펄이 들어가기도 했고요. 이게 바로 일종의 유행이라는 건데요. 유행이라는 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게 화장이라는가 유행이라는 것은 어떤 진리가 있느냐? 없죠.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이걸 따르게 이렇게 뒤집어서 본다면 결국 사람들의 선호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사람들의 선호가 바뀌는 것이 바로 유행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죠. 이거를 주식시장으로 환원해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유행이라는 것은 결국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의 심리가 모이는 것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유행이라는 것은 또 다르게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바로 수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호하고 몰리는 쪽으로 주식 사자라든가 이렇게 쫙 수급들이 몰리게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재료가 좋은 기업보다 수급이 좋은 기업들이 빨리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그 폭발력이 재료를 가지고 은근히 오르는 주식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의 구체적인 예가 바로 어떤 것이냐면 최근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건데 바로 대선 관련 테마주입니다. 사실 가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대선 관련 테마주는 정말 어처구니 없기 짝이 없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용을 따져보면 대선 주자와 고양이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가가 오르거든요. 정말 놀라운 일인데 사실 그 내용을 잘 기업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그 대선 주자하고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기업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고양이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가가 크게 오릅니다. 요즘에 최근 계속 그랬죠. 작년에는 반기문 관련주들이 올랐고 최근에는 문재인 또 요즘에는 이재명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단숨에 2배씩 오르는 그런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선호 심리가 모이기 때문입니다. 즉 주식시장의 유행이 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는 특별한 일이 아니고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싶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몰리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좋아 보이는 것에 구체적인 분석 없이 투자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흐름들이 주식시장에 상당히 강한데요. 이거는 주식시장뿐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면밀하게 업무 수행 능력, 업무 전문성, 도덕성, 자질 이런 거 다 따지면서 하나요? 이미지가 좋은 사람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인간 세상이 원래 이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도 이런 흐름들이 자주 반영된다라는 것이죠. 재료보다는 수급에 우선해서 움직이는 지금의 시장 분위기 말씀 설명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라면은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맞겠는가라는 부분이 네. 사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네. 확증 편향이라는 것인데요. 확증 이 수급- 편향이요? 예. 예, 확증 편향. 네. 이걸 뭐라고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냐면 자기가 보유한 주식이라든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자기가 하는 프로젝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점수를 많이 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보는 거죠. 이거는 뭐 당연한 사람들의 심리고 이러지 않으면 사람들 살기 힘듭니다. 근데 주식 시장에는 정말 냉정해야 하거든요. 주식 시장의 확증 편향은 투자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걸 우리 투자자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자영업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성공 확률이 실제로 따져보면 5%도 되지 않아요. 100분이 자영업을 시작하면 5분도 성공하기 힘든 건데 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영업을 하느냐는 거예요. 뭐 치킨집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냐는 거예요. 성공할 것 같거든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성공할 것 같고 이 일은 정말 전망이 좋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뛰어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확증 편향인데요.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확증 편향을 가지면 수급을 무시하는 행동을 합니다. 내가 가진 주식이 좋기 때문에 수급이 나중에 따라 붙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주식처럼 좋은 게 없어. 이런 생각을 자꾸 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성공적 투자의 정말 결정적인 장애 요인이 되는 건데요. 오히려 뭐 아무 생각 없이 그 주가 흐름만을 쫓아서 따라가는 그런 투자도 굉장히 나쁩니다만 자기가 가진 주식이 최고라는 생각을 갖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확증 편향을 완화시키려면 포트폴리오 분산이 필요합니다. 위험 분산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양한 종목과 업종, 포트폴리오로 분산을 하게 되면 생각도 좀 다양하게 나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가끔씩 보면 뭐 한 종목 집중 투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 종목 집중 투자로 크게 성공한 사람 저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롱런하면서 재산을 계속 키웠다는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소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종목 집중 투자로 해서 성공하셨던 분이 나중에 바로 그 한 종목 집중 투자 때문에 큰 손실을 보기 때문이죠. 여러 번 누적해서 성공해도 한 번의 실패가 큰 손실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깰 수 있느냐?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면서 또 포트폴리오 분산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틀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또한 내가 시장과 얼마나 격리되어 있고 이격이 나 있는지 이것들을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 시도를 다양하게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확증 편향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한 성공 경험도 많이 쌓으셔야 합니다. 실패 경험은 자꾸 배제하셔야 하고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투자 섹터를 한번 가볼 것이냐? 포트폴리오 예를 한번 짜서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설비 투자가 증가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OLED나 반도체, LCD 쪽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서 성공하고 크게 슈팅하는 주식들이 나올 확률이 무척 높거든요. 그럼 이쪽 섹터에 하나 투자를 하고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투자 지형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죠? 보험 규제가 완화되었고 인프라 투자가 많아집니다. 보험 규제 완화에는 한국 제약하고 바이오 기업 좋을 거고요. 보험 회사들도 나쁘지 않을 거고요. 인프라 투자에 관련해서는 화학 소재 기업들이 좋을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가치형 주식들도 갖고 있을 필요가 있죠. 대형주 중에서 저평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갖고 있을 필요 있습니다. 또 하나 배당 잘 주는 주식들, 은행이나 통신 같은 기업들도 포트폴리오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좀 나눠 보시면 좀 시장이 좀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확증 편향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올 장을 위해서 이런 심리적인 준비를 좀 하시면 다음 장에서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이 심리에 대해서, 투자의 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 어찌 보면 좀 잘 알고 있어야 될 부분에 막상 안 움직여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신한금융투자영업부의 곽상준 수석 PB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